안녕하세요. 금전수 TV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길가를 걸어가다 보면 이제 국화꽃이 참 소담스럽게 이쁘게 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화 키우기 및 관리법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국화를 사오실 때 보통 이제 만개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꽃 봉오리가 있는 것으로 사시면 이제 오랫동안 국화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국화는 이제 위쪽부터 순차적으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만약 사오신 국화가 꽃봉오리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 진 꽃대를 잘라주면 아래쪽 꽃봉오리 쪽으로 영향이 가서 조금 더 오래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화를 이제 사서 가을 동안 꽃을 이쁘게 본 후에는 국화 화분 이제 그대로 베란다나 이제 발코니 등에 놓고 이제 겨울을 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봄이 되면 정원이나 이제 화분에 옮겨서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화꽃이 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갈이를 할 경우에는 뿌리에 이상이 생겨서 몸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꽃이 아무래도 빨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펴 있을 때에는 되도록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화를 키울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햇볕과 통풍인데요. 국화의 경우는 양지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꽃을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일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햇볕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통풍입니다. 너무 통풍이 안 될 경우에는 과습해지기 쉽고요. 또 병충해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인데요. 노지에서 키울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지만 이제 화분에서 키울 경우에는 물주기에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물을 주실 때에는 며칠에 한 번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주시기보다는 화분의 겉흙이 이제 마르면 그때 화분 밑에까지 충분히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화가 꽃을 피울 때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수분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참고로 화분에 키울 경우에는 물을 너무 과하게 주거나 아니면 토양에 물 빠짐이 안 좋거나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쉽게 이제 가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물을 너무 안 줄 경우에는 국화 개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꽃 봉오리가 이제 생성되는 시점에서 물을 안 줄 경우에는 꽃 봉오리가 이제 시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꽃이 만개했을 때에는 꽃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는 것보다는 꽃에 물이 묻지 않도록 아래쪽에다가 물을 주시거나 이제 저면관수로 이제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게 분갈이인데요. 이제 국화는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에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특히 이제 물 빠짐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위생 때문에 이제 일반 흙을 사용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상토를 쓰시는 것이 좋고요. 분갈이 상토에 마사토나 이제 펄라이트 등을 섞어서 이제 물 빠짐이 좋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꽃이 피어 있을 때에는 화분 분갈이를 하면 꽃이 빨리 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분갈이는 꽃이 진 후에나 아니면 봄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게 비료인데요. 국화는 이제 비료가 좀 많이 필요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비료를 이제 주실 때에는 이제 봄철에는 아무래도 잎이 커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질소비료 비중으로 많이 주시다가 이제 개화 기간이 되면 이제 복합비료나 이제 원예용 알비료를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흙 위에다가 몇 알 정도 뿌리가 닿지 않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꽃이 덜 폈거나 아니면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몇 알 더 넣어서 추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료는 이제 너무 과하게 주면 잎이 타거나 줄기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너무 과하게 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렇게 생육 초기에는
너무 이제 비료를 강하게 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커가면서 점점 성장 속도를 보고서 양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액비를 물에 희석을 해서 주셔도 되는데요. 비료의 종류도 많고 사실 키우시는 분마다 사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키우는 환경에 맞춰서 비료량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병충해인데요. 국화는 여러 병충해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인 병충해가 이제 흰녹병, 응애, 진딧물 등이 있는데요. 이제 참고로 국화를 여러 해 동안 같은 장소에서 키우게 되면 이제 연작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한 자리에서 국화를 키우는 것은 좋지가 않은데요. 아무래도 연작 피해가 생기면 이제 병충해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충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연작을 줄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화는 비교적 진딧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원예용 농약을 가끔 이렇게 뿌려주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겨울철 관리인데요. 이제 국화는 노지 다년생 화초로 겨울에는 식물의 줄기가 마르면서 뿌리는 흙 속에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다음에 봄에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위쪽 지저분한 줄기는 몇 cm 남겨놓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겨울철에는 너무 따뜻한 곳에서 관리를 하시기보다는 얼지 않을 정도의 선선한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햇볕이 잘 들어오는 베란다나 발코니 등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화분의 전체 흙이 거의 말랐을 때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을 주실 때에는 바로 이렇게 차가운 수돗물을 받아서 그냥 주시기보다는 이제 하루쯤 받아놓은 좀 미지근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오늘은 국화 키우기 및 국화 관리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국화 같은 경우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곳에 영상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좀 영상을 나눠서 이렇게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국화 꺾꽂이 방법, 국화 꺾꽂이 시기, 국화 개화 시기 조절 방법 등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